6월이 되면 가평군의 수장이 개최됩니다.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예상 후보자들의 물밑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도전장을 낸 인물도 1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내가 가평군수 적임자라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무주공산에 뛰어든 예비 후보자들, 가평 군민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NGN 뉴스가 대신 물어봤습니다. 출마 예상자 11명에게 사전에 공통 질문지를 주고 기자가 묻고 예상 후보자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사전 녹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순서는 정당과 상관없이 가나다 순으로 방송되며 후보자 한 사람당 방송 분량은 20분 내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NGN 뉴스가 마련한 신년 특별기획 가평군 미래를 누구에게를 통해 마음속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은 참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잘 극복하신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2022년에는 작년보다 나은 올해가 되시기를 함께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직격 질문하겠습니다. 예. 왜 내가 가평 군수의 적격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참 어렵고 힘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가평 국민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군수, 청렴하고 추진력 있는 군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 중에서 신현배는 후보들 중에 가장 정치를 일찍 시작했고 또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변화와 혁신의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에 올 6월 1일 날 가평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신다면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군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적격가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정치를 가장 먼저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가평군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평군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라도 말씀을 드리면 패배주의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가평은 안 돼.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 걸 좀 2022년에는 신현배 군수와 함께 극복하는 원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요? 안 돼. 패배주의라는 말씀이. 주민들이 왕왕 말씀하십니다. 행정에 대한 우리 가평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도덕과 리더십에 대한 문제도 많이 말씀을 주시고 각종 규제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각인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평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이런 것을 좀 극복하는 것이 가평군의 가장 큰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참 가평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것을 평가할 때 수미 양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보다는 양에 가까운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건 낙제점입니까? 낙제점까지는 그렇고 네. 미는 주기는 그렇고 양은 좀 그렇고 그 중간에 서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단정을 진다면 좀 삶의 질이 좀 낮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건지요? 그렇죠. 뭐 삶의 질을 평가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네. 각자의 삶의 질은 나름대로 괜찮은데 우리는 이제 공통된 조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좀 기준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가평군 하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초고령 인구가 가장 많다 이렇게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뭐 고령화 사회, 삶의 질,
청년들이 가평을 떠나고 있다. 뭐 빈부격차, 또 이제 그 소멸 지역 이런 것들을 같이 연동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이 경상도 봉화군이나 호남의 장수군 같은 동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전철 들어오는 동네에 소멸된다라는 동네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좀 전 개인적으로 상합니다. 서울하고 가깝고 전철도 들어오고 이런 동네가 가평군에서 또한 경기도에서 가평군이 소멸되는 군에 편제됐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제도 말씀드렸던 그런 행정의 어떤 신뢰 문제, 주민들의 패배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지도자가 바로 서면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소멸된다는 것은 사람이 없으니까 소멸된다고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인근의 남양주만 해도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화도 장 쓰던 데가 가평군 인구보다 적었습니다. 현재는 14만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읍단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됐죠. 네. 가평에서 화도까지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그곳은 인구가 넘쳐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로 움직이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는 가평군에서 인구가 소멸되고 지구상에서 가평군이 없어진다는 이 비참한 소식을 듣는다 그러면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리더의 문제 아니면 그 구성원들의 어떤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근의 남양주시 화도와 가평, 청평면까지는 불과 한 10여 분 거리. 예. 뭐 한 길어야 20분 거리인데. 예. 거기하고 이렇게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단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모임에도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회의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의가 잘 되고 모임이 잘 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와 마찬가지로 가평군도 군수라는 리더가 전제도 말씀드렸던 도덕적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가평을 새로 만든다 그러면 저는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야, 그 문제는 이제 비록 그 군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중앙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예. 지역구 의원들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이제 군민의 그 일치 단결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부재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한 15년 전부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들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씀에 정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또 저도 그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02년도에 처음 군의원을 출마할 때 저는 가평 주민들한테 공약으로 일항을 걸었습니다. 가평 이제 확 바꾸자. 거기에 소주제로다가 학연, 지연, 혈연 없는 사회를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닐 때 많은 분들은 너무 그것이 강하다고 얘기했는데 한 20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너무 온정주의에 빠져들어서 너무 이렇게 우물 안에 갇혀있는 사고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평군이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발전하지 못했던 주된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경기도의 도로망이나 제2외곽순환도로 도로망을 보면 가평군만 배제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가평에 대한 그 지역적인 배려가 없죠. 이재명 도지사가 특별한 시장에 특별한 보상을 해준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방공사 이전하는데도 색깔이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안 주는 것을 보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군수가 된다 그러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CEO 젊은 군수가 돼서 지난번에 잘못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의 목적은 딱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 생존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두 번째는
명예의혹입니다. 때가 되면 개장되고 과장되고 국장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저는 가평의 또 다른 인사의 문제라고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평군청의 조직이 많이 좀 슬럼화됐다 그럴까, 문제가 있다 그럴까, 그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공무원 사회는 딱 하나입니다. 공정한 인사, 신상필벌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고,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 그런 것들은 현대사회에 안 맞고 도덕적인 리더십 속에서 팔로우미가 돼야지 따라온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또 뭐 익히 저도 고민했던 사안이 전적으로 동의하죠. 북면의 그 산골에서 살고 싶어 살았던 그 어르신들이 가평 북면을 떠나는 주된 이유가 의료시설이 없어서 떠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뮤직빌리지의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그 대안으로다가 거기에는 뮤직빌리지 같은 사업이 아니라 병원이 들어와야 되고, 지금도 군청 앞에 있는 주상복합 같은 것들이 그런 데 들어와야지 가평군의 의회 랜드마크가 되고, 가평군의 의료복지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도 그것은 빨리 고민하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 군수가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그 뮤직빌리지 장소에 약 한 5,000평만 주면 건대병원에서 들어오겠다고 제안이 저한테 했던 게 있습니다. 사례가. 거기가 이제 가평읍의 관문이고 주된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병원 같은 입지 조건은 최고 적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간에 사람들이 내가 이런 걸 주장할 때는 왜 병원이 거길 들어와야 되냐, 산속에 들어가도 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군수를 하려는 주된 목적이 그러한 쪽에 어떤 가평의 새로운 좀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가평을 좀 운영하고 싶어서, 경영하고 싶어서 제가 군수를 하고 싶어 이러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가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용 장사시설, 지금 답보 상태에 좀 있습니다. 예, 예. 군수가 되면은 예.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뭐 백지화시킬 생각이십니까? 저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화장장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 화장장에 대해서 저는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평이 가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관광 가평입니다. 과연 그런 관광 가평에 광역 화장장이 맞는가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로 좀 달아봤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인근 춘천시에 화장장이 없으면 저는 광역이 되든 지역이 되든 화장장을 저는 동의했는데, 인근에 30분만 가면 화장장을 쓰는데 하등의 불편이 없는 것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 화장장을 만드는 것은 가평이 추구하는 관광 가평에 같이 안 맞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군수가 된다 그러면 제가 의원 때 추진했던 춘천시와의 업무 협약을 다시 재추진해서 화장장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전 이재명 지사는 가평군의 경사도 문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방침을 하고 이미 시달이 된 상태입니다. 군수가 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때 NGN 뉴스에서도 취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2021년도인가요? 네. 8월 5일 날 이재명 지사가 산유리 사고 현장에 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보면 제가 다 캐치를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반드시 산지법을 바꿔서라도,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경사도를 25도를 20도 낮출 거야. 그래서 제가 NGN 뉴스에서 지구했던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지사는 각 지자체의 고유 권한인 이런 현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금 강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군수가 된다 그러면 뭐 이재명 지사가 되던 아니면 다른 지사한테 가평의 현실은 만약에 25도가 20도로 된다 그러면 가평에는 더 먹고 살 게 없고 더 발전이 더 힘드니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고민할 거 생각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그때도 기고했지만은 그 이수근 박사라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박사님이
그때 이재명 지사의 그런 대안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 군수가 된다 그러면 가평에 있는 측량 부동산 장비 건축업자들을 좀 모셔놓고 가평이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좀 개인적으로 우리 현직 군수님하고 좀 차이점은 저는 좀 밖으로 다니면서 좀 CEO 쪽 개념을 가지고 군수를 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고, 저는 뭐 말만이 아니라 의원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한강유역청이라든가 아니면 국토청을 찾아가서 잘못된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했었고, 또 그래서 많은 것을 개선해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수도권 정비법이라든가 자유보전권 이런 것들도 노력하면은 저는 개선될 거라고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젊고 추진력 있고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신현배 같은 사람이 군수가 돼야 된다고 감히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14개 주셨는데 요 질문을 보면서 제가 고민했던 건, 요 질문은 개인적으로 좀 답하고 싶지 않다는 거 좀 양해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군수가 되면은 가평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야 된다. 저는 공무원 사회한테도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는 안 묻었지만 제사법은 먹을 거니 여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군수가 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연, 지연, 혈연 없는 공정한 인사로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공무원 한 사람이 가평 군민 1000명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것이 가평 공직사에 필요하고, 또 제가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 그런 것의 핵심 주제로 가지고 군정을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서 이런 일을 했지만 나의 가장 핵심적인 청춘 35살부터 55세의 20년 동안을 가평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앞서간다고 잘난 척한다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쁜 사람들과 가평의 발전을 저해하는 군정을 농락하는 세력들과 저는 타협하지 않았고, 그분들하고는 단절하고 온리 가평 발전만을 위해서 고민했다고 감히 자부의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군수가, 리더가 올곧은 사람이 있어야 가평의 미래와 비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흠결은 있습니다. 내년 올 6월 1일 날 가평 군수로 출마하는 신현배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그 사랑을 담아 안아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가평 군수 신현배가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진짜 가평을 위해서, 내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상 출마자들의 생각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각오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평군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NJ뉴스가 마련한 신년 특별기획 가평군 미래를 누구에게,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